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뭐 타이잼이나 사이버로 해서 중요한 대국이 있으면 해설을 하잖아요, 프로들이. 그 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들이 해설하는 바둑 수준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는 이제 그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추어의 눈높이로 봤을 때 해설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의 약간 습관이나 습성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얼마 전에 두어졌던 농심배 대결을 보면서 해설을 모 사이트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사이트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그 기사 이름이 나오니까 자, 이세돌 구단이 흑이었죠. 판팅이가 100인데 여기를 걸치니까 해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한 줄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이곳을 걸칠 때 요즘 흑은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이게 진짜 환장을 노리십니다. 사실 해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해설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설이 이 기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사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오히려 사범님들, 예를 들면은 뭐 50 넘으신 그런 사범님들이 차라리 해설이 좀 낫지, 이 젊은 기사분들 해설은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가 사실 프로들의 언어 습관 때문인데요. 프로들은 이제 바둑 이야기 할 때 약간 생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백이 두터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흑이 뭐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 백이 두터라는 말에는 이제 흑이 좀 엷은 돌이 있어라던가 혹은 이제 집은 비슷한데 백이 중앙에 집이 날 곳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축된 표현인데 그런 표현들을 쓰기를 즐겨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해설장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들이 아무래도 바둑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이 해설이 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참고도만 아주 훌륭한 참고도만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안 되는 참고도나 쉬운 참고도는 올리지 않는데요. 이 모양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설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여기 걸칠 때 흑이 요즘은 받지 않는 추세다라는 말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이걸 할 때 나와서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축으로 잡아서 이 지금 방금 둔 이 돌이 축머리가 되고 있어서 요즘은 백이 기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추어 분들께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렇게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설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흑이 만약에 받았을 때 이제 그 받기 전에 걸치기 전부터 해설을 해줘야 하는 거겠죠. 걸치기 전부터 예를 들면 이곳 좌악의 모양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칸 뛴 수 아마추어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수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찌르고 막을 때 이곳에 약점이 있지만 이곳을 끊으면 흑은 잡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은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이 늘어야 한다면 흑이 조금 좋은 결말입니다. 만약에 백이 바깥쪽을 끊는다면 흑은 잡게 됩니다. 이렇게 끊고 잡게 되는데 이 모양은 본래 3-3에 들어갔던 모양과 환원이 되는 모양이라서 호각입니다. 백이 만약에 찌르고 민다면 흑은 이을 수도 있고 만약에 는다면 그때 가서 끊게 됩니다. 이때 잡는다면 백이 이렇게 끊어 잡기 때문에 아까 모양에 비해서 백이 밀고 이게 흑이 뻗은 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백이 이득입니다. 이런 식의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 이 바둑은 정말 해설자의 도움 없이는 웬만한 기력대 분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요즘 바둑은 더 그렇습니다. AI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분들 이게 특히 후배분들 해설 자세하게 해주시고 참고도 많이 좀 올려주세요.
지금 아까 걸칠 때 최소한 저는 참고도를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끊는 변화, 이렇게 끊는 변화, 그리고 흙이 받지 않을 때 이렇게 있는 변화, 뭐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변화, 그리고 뭐 충머리를 겸해서 협공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저는 아마 시간만 되면 다 올렸을 겁니다. 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올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둑 참고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AI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요즘 사실 해설할 때 프로기사분들이 AI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집에 안 깔려 있는데요. 사실 컴퓨터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인공지능을 깔아도 저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약간 저렴한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깔지 않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깔아서 해설을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해설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지금 여러 프로기사분들을 보면은 인공지능 없이는 지금 해설을 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죄다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참고도도 인공지능 거, 그 다음에 형세 판단도 인공지능 거, 인공지능 이야기만 죄다 해요. 이렇게 해설하면은 사실 프로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인공지능은 형세 판단할 때만 씁시다. 형세 판단할 때만요. 형세 판단할 때만 쓰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맞추기 힘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해설하고 있는 프로기사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올려야 합니다.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2점 놓고 이제 막 지니 안 지니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건 해설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 좀 줄여주시고, 굉장히 어려울 때 형세 판단으로 참고만 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틀리는 게 싫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쉬운 참고도 올리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 저한테 바둑 배우는 분들 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해설 문제만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프로분들이 계시면 이게 이제 그 해설을 하실 때 쉬운 참고도도 좀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도 정말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